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푸조의 준준형 SUV인 올류 3008입니다. 신형 3008은 한국 시장에 8년 만에 신차가 출시가 되었고요. 또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한국은 7월 11일부터 출시가 됩니다. 3세대 풀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럼 시승을 떠나볼게요. 고! 짠! 저는 올류 3008 차량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저는 GT 트림을 시승 중이고요. 3008은 요번에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한국 시장에는 거의 8년 만에 신차가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시승기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3008을 시승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푸조는 프랑스 브랜드잖아요. 이 유럽차 특유의 탄탄한 하체 감각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카로도 좋긴 하지만 차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고속 직진 시에 안정성이 뛰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구형과 비교했을 때 1.2 3기통 1.2 가솔린 엔진은 그대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변속기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 8단이 들어갔었고요. 현재는 DCT 6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날렵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전까지는 엄청나게 막히는 도로를 주행해서 그런지 운전의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날렵하네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가속을 하는 구간이라서 그 소리가 들리진 않겠지만 3008 같은 경우는 스마트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MHEV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다수의 독일 차들을 비롯해서 이 수입차, 유럽차 같은 경우도 보통 완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로 가지 않는 이상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에 추가로 장착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풀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개발을 하려면은 단가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이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빠르게 파워트레인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좀 많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올류 3008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뭔가 힝 하면서 회생 제동이 크게 있진 않거든요. 근데 회생 제동에서 느낄 수 있는 힝 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의 클러스터에도 에코, 파워 이렇게 나눠서 보통 친환경 차량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나타내주고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 깜빡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클러스터가 다양하게 바뀝니다. 애니메이션이 엄청 화려해요. 이렇게까지 화려한 차량을 언제 타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푸조의 신차인 408을 시승을 했었습니다. 408 같은 경우는 준준형 세단이고요. 제가 타고 있는 3008은 준준형 SUV입니다. 그러니까 세단과 SUV 그 정도 차이이긴 한데 파워트레인은 또 의외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408하고. 제가 탔었던 408도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아무튼 1.2 가솔린 터보 엔진에 DCT 6단 요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행 감각이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제가 408을 시승을 했었을 때 3기통 치고 굉장히 파워풀한 출력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마침 또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 비상등 위쪽에 레버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기어 레버 같이 생기기도 했고, 아무튼 여태까지는 에코 모드로 달렸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에코, 노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까지 에코로 달리다가 지금 스포츠로 바꾼 상태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갑자기 차가 가벼워졌습니다. 뭔가 공차 중량이 한 100kg 정도 덜어진 느낌이랄까요? 차체가 갑자기 가뿐해졌어요. 오, 신기한데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우르릉 하면서 엔진 음색은 되게 좋아요. 3기통 중에서는 원탑으로 엔진 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변속되었거든요. 4단으로 3단에서 4단으로 바뀌고 고속 한계치가 굉장히 넓습니다. 방금 또 5단으로 바뀌었고요. 아니 근데 의외로 잘 달려요. 이게 경쾌하게 치고 나가주다 보니까 굉장히 잘 달리는데 차체 자체가 파워가
출중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3기통의 한계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1200cc 아주 작은 경차에 가까운 엔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출력을 내는 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올류 3008은 143마력에 23.5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미션이 바뀌어서 그런지 출력이 조금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근데 가속감은 솔직히 말하면은 뭔가 천지 차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봤을 때 확실히 초반 응답성은 과거와 비교하면은 좀 더 경쾌해지긴 했어요. 경쾌해지긴 했고 엔진 음색도 살짝 손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엔진 음색도 좀 더 그르렁그르렁거리면서 스포티함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3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였습니다. 신형.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3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걔는 1.35거든요. 아무튼 작은 엔진의 3기통 엔진이긴 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푸조의 올류 3008은 거기서 좀 더 고속 한계치가 넓게 느껴집니다. 특히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 단수가 3단, 4단 이렇게 써주다 보니까 얘가 탑기어가 6단이잖아요. 의외로 고속 한계치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막 넉넉하진 않지만 고속으로 잘 달릴 수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자, 오늘은 시승 행사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서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는데요. 현재 터널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혹시 전방부에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나요? 이게 점선마다 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약간 알루미늄 재질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간접 반사 형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바기가 모두 다 라이트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요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컬러가 변합니다.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진또배기 프랑스 차를 타서 이러한 포인트에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프랑스 차들은 일반 차량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포인트들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총 8가지 컬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푸른 빛깔이 개인적으로 3008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선루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선루프 좌우쪽 안쪽에도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런 데까지 라이트가 들어오는 차량은 솔직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브랜드에서 찾지 못한 그런 디테일들에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가속감은 제가 타봤었던 3기통 차량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하게 느껴져요. 그럼 여기서 아직까지 스포츠 모드거든요. 급 조향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이게 408하고 비교했을 때 408은 세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3008은 SUV입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그러다 보니까 높은 키에서 오는 무게중심이 살짝 흐트러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었을 때 차체가 살짝 요동치면서 무게중심이 살짝 흐트러지긴 합니다. 그리고 하중 이동도 발생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럽차 특유의 탄탄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방부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올류 3008의 선의 능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아직까지 스포츠 모드예요. 야, 되게 날렵한데? 아니, 이게 하체가 날렵한 게 아니고 핸들, 조향에서 오는 안정감이 상당합니다. 조향감은 거의 뭐 슈퍼카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게 피드백이 빨라요.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반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3008은 전륜 기반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후륜 기반의 차량을 탄 것처럼 굉장히 이 선의 능력이 쫀쫀하게 느껴집니다. 보통의 전륜 기반 차량들은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언더스티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더스티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 이게 컴팩트한 차체에서 오는 경쾌함도 있긴 하지만 세팅이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3008은 직선도로보다는 이런 코너 구간에서 좀 더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스포츠 모드로 달려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멀 모드로 세팅을 다시 바꿨습니다. 노멀 모드로 세팅을 바꾸고 코너로 돌아 나가니까 약간 이 조향 감각이 살짝 달라졌어요. 일단 핸들 무게감도 조금 더 가벼워졌고요. 아까 전까지는 분명히 언더스티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노멀 모드로 바꾸니까 미묘하게 스티어링의 기어비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의외로 올류 3008은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재밌는데요? 그래서 도로 조건이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다시 터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열선이 잘못 틀어져 있는 건지 뭔지 지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나거든요. 그리고 3008은 풀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음성인식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연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풍 시트를 한번 켜달라고 물어볼게요.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음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음성인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니, 음성인식으로 되는 게 뭐죠? 아쉽네요. 음성인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에어컨을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줘.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말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이 음성인식 시스템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호호. 그리고 신형 3008은 아무래도 풀체인지답게 ADAS도 보강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시스트 기능을 누른 다음에 OK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 몇 번 만에 조작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장치까지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옆에 차 없거든요. 제작 핸들 놔볼게요. 지금 차선 넘어가는데? 정말 웃긴 게 차선을 넘어가고 나서 다시 본선으로 다시 이렇게 조향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사실 옆에 차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차가 있었다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주행 보조 기능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타 브랜드하고 비교하면은 진보된 게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아쉽네요. 그래서 올류 3008은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방에 파노라믹 클러스터부터 해가지고 이 중앙부에도 보시면은 이게 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련되고 신차 느낌이 강렬하고 예쁩니다. 타 브랜드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을 거의 안 쓰니까 그래서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막상 타면은 기능이 뭔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딱 필요한 기능들만 있고 뭔가 좀 좋아 보이게만 만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나름 쓸만한 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T맵을 능가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선 폰 프로젝션을 사용을 한 상태이고요. 이게 신형으로 오면서 무선 폰 프로젝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그냥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되는 속도도 꽤 빠른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방부에 클러스터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도 뭔가 브레이크를 형상화한 그런 컬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무슨 뭐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생 제동을 쓰고 아니면 엔진 출력을 쓰고 그 정도를 그래프화해서 나타내 주는데, 다만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화려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로틀을 급하게 밟았을 때 소음은 괜찮거든요. 근데 진동이 페달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통수가 3기통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진동은 조금 많이 올라오는 편에 속해요. 지금 이 노면 감쇄 구간 이런 데서는 또 하체가 괜찮게 반응을 해줍니다. 지금 이게 톨게이트 구간이거든요. 톨게이트 구간은 아무래도
이렇게 노면 홈도 있고 방지턱도 있고. 근데 확실히 하체가 유럽차 특유의 탄탄함이 녹아 있습니다. 와, 이렇게 탄탄한 하체의 차량을 또 오랜만에 타보는데 매력적입니다. 요즘 차량들이 수입차도 그렇거든요. 대부분 신차로 계속 이제 거듭나면서 뭔가 컴포트한 하체를 많이 지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차감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 이 탄탄한 하체 특유의 이런 감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간혹가다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신형 3008은 아직까지는 유럽차 특유의 탄탄한 하체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탄탄한 하체 감각이 좋거나 아니면 장점으로 다가올 때가 와인딩을 갔을 때입니다. 마침 또 제가 방금 전까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고요. 지금은 와인딩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산을 뚫고 가는 그 길이라 가지고 굉장히 막 구불구불 하거든요. 이곳에서는 이 신형 3008의 와인딩 성능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근데 방향지시등 소리도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똥똥똥똥. 이게 브랜드마다 방향지시등 소리도 다르고 크락실 소리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요거를 또 비교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똥똥똥똥 신기한 음색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지턱 구간. 오, 하체 진짜 탄탄하다. 한 번 더. 아, 페이크였어요. 페이크 방지턱. 그리고 한 번 더 방지턱. 아, 이 노면의 상황을 상당히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야, 이렇게 탄탄한 하체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기 방지턱 풍년인데요? 근데 탄탄한 하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승차감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노면의 피드백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면서도 또 불필요한 잔여 진동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잘 붙들어주고 있거든요. 잔여 진동들을.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하체 세팅들이 잠깐 탔을 때 말고 이 차량을 오래 소유했을 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곤 합니다. 특히 고속주행 위주로 하신다면은 만족스러운 포인트가 되실 거예요. 아까 보니까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계속 매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에서도 엄청 편안하고 릴렉스한 하체가 아니기는 하지만 좋습니다. 기분 좋은 노면의 상황을 읽어주고 있어요. 야,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와인딩 구간이라서 계속된 곡선 구간이 굽이져 있는데 이 조향되는 느낌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여타 다른 국산 브랜드에서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세팅이에요. 그리고 독일차로 가더라도 고성능 라인으로 가야지 느낄 수 있는 핸들 기어비가 일반적인 데일리한 대중적인 차량에 이러한 세팅을 해 놓는다는 게 놀라운 거죠. 오, 되게 예리합니다. 내가 핸들을 트는 쪽으로 오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게 정말 정직하게 코너를 그려 나가면서 조향이 탁탁 되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차가 5008이라고 조금 더 큰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로 가면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5008로 가면은 이러한 날렵한 느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3008은 준준형, 또 이게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스포티지 아니면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작은 차체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은 차체에서 오는 날렵함들이 이런 와인딩에서는 장점으로 와닿습니다. 아우, 또 이제 본격적인 산길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 대박이다. 지금 여기부터가 진또배기 와인딩 구간이거든요. 하체가 퐁실퐁실한 차량으로 지금과 같은 와인딩 구간을 가면은 되게 멀미가 날 수가 있거든요. 하중인동도 계속 발생이 되고 하체도 계속 롤링 나오고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단단한 하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와인딩 구간에서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와인딩 구간을 마지막으로 갔었던 게 기아의 전기 세단인 EV4? EV4로 이런 구간을 왔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친환경 파워트레인, 마일드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내연기관이거든요. 내연기관입니다. 엔진 미션이 있으니까. 근데 EV4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 전동화 차량이기 때문에 좀 지향성이 다릅니다. 아무튼 요 4천만 원대의 수입 SUV인데 이 정도의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SUV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여유로운 편에 속하거든요. 상당히 다각도에서 장점이 많은 차량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엑셀레이터를 밟다가 딱 스로틀에서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 회생제동 특유의 힝 하는 소리가 기분 좋게 나면서, 얘가 분명히 풀 하이브리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풀 하이브리드를 탄 것처럼 회생제동이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세팅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풀 하이브리드를 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감속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를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뗄게요. 힝 하면서 실제적인 감속이 된다니까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풀 하이브리드의 주행 감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제가 타봤었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는 가장 풀 하이브리드에 가깝게 느껴져요. 올류 3008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추가가 된 만큼 공차 중량도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1.6톤 정도가 되는데요. 와, 진짜 재밌다. 방금 이 코너 굴절 구간 되게 깊은 구간이었거든요. 와, 재밌습니다. 내가 핸들을 트는 방향대로 차가 그대로 잘 따라와 줍니다. 와, 잘 따라와 주면서도 와 야, 지금 제 가방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꾸 움직이는데 운전자인 저는 딱 안정적으로 시트에 안차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 차량으로 서킷을 주행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트랙 주행을 하더라도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르노의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서킷 주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서킷 주행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사실 잘 어울리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하체가 너무 좀 몽실몽실한 편이기도 했었고 출력이 특히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푸조의 올류 3008은 서킷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쉬움 없이 아주 즐겁게 트랙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다. 여기 지금 산길 올라갔다가 방금 전까지는 계속 오르막 구간이었고 방금 정상을 지나서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얘가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풀 하이브리드처럼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히려 지금과 같은 내리막길에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내연기관들은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올류 3008은 알아서 뭔가 회생제동이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내리막으로 가면 제가 더 이상 스로틀을 안 밟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단수가 안 올라갑니다. 업시프트가 따로 안 되기 때문에 딱 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그래서 풋 브레이크를 밟는 빈도가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운전에 초집중하고 있는 홍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현재 기착지에 도착을 했고요. 신형 3008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6km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전방의 클러스터에 제가 한 53km 정도를 달렸는데 스포츠 모드로 제가 너무 달렸나 봐요. 현재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10.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운사이징, 조그만 엔진의 3기통 엔진인데 제가 너무 때려 밟아서
복합연비보다 안 나왔지만 그래도 가고소고 막히는 길에서는 복합연비 14k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준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올류 3008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공간이 이게 준준형 SUV거든요.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C 세그먼트에 속하고요. 국산 SUV로 따졌을 때에는 스포티지나 투싼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원상으로도 그렇지만 휠베이스가 3008이 가장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좁진 않아요. 좁진 않지만 넓다, 쾌적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이 1열 시트를 좀 많이 밀어둔 상태이거든요.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다면은 레그룸이 한 뼘이 조금 안 나옵니다. 제 기준으로 한 뼘이 안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를 뜻하기도 하고요. 헤드룸은 그래도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는 파노라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썬루프보다는 조금 더 와이드한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은 좋고요. 또 3008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은 지원이 되진 않지만 이 센터 쪽에 약간의 턱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턱 자체가 많이 높지가 않아서 이것도 크게 뭐 걸리적거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2열의 에어벤트가 있잖아요. 1열 암레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2열 에어벤트가 좀 뒤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타입이라서 이 가운데 좌석에 사람이 앉기에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고속도로를 지나서 다시 일반 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간헐적으로 살짝 도로가 깨져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 승차감은 준준형 SUV 중에서는 나름 상급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는 막 와인딩 막 꺾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막 밟고 막 난리 났었는데요. 승차감이 1열에서는 되게 단단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뒷자리 2열에 탑승을 했을 때에는 패밀리 지향성입니다. 특히 방지턱 구간이라든지 웨이브진 구간을 갔을 때 의외로 2열의 서스펜션이 소프트하게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2열의 승객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세팅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보통은 1열이 승차감이 조금 더 컴포트한 경우가 많고 2열이 좀 더 와일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푸조의 올류 3008은 일반적인 차량들의 세팅하고 정반대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열이 공간만 조금 더 넓게 나왔다면 정말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약 1시간 정도를 올류 3008 2열에 탑승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보통 차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뒷자리 승차감뿐더러 고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 뭔가 고속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올류 3008은 고속으로 쭉 가더라도 안정감이 사뭇 다릅니다. 이는 탄탄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러한 하체 감각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2열이 폴딩이 되기는 하는데 아쉽게도 리클라이닝은 따로 지원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각도가 약간 서 있는 타입에 속해요. 보통의 수입차들이 2열이 뭐 안전 때문인지 2열 시트가 조금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트가 살짝만 더 뉘어져 있었더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암레스트는 좀 크기가 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8은 정확히 말하자면 5인승이긴 하지만 4인이 탑승을 했을 때 가장 쾌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거 보이세요? 라이트? 여기 제가 지금 여기 뒤쪽에 라이트를 켜놨는데 자세가 되게 웃기죠? 보통의 차량들은 2열에 라이트를 켤 때 이 앞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 손잡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근데 3008은 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통 라이트가 이 뒤쪽에 뒤통수에서 때려주는 차량은 없어서 이것도 뭔가 신기한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푸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지향점이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유니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푸조라고 했더니 갑자기 음성인식이 반응을 해가지고 아니 웃긴 게 제가 운전하면서 핸들 버튼 눌러가지고 뭐 열선 켜줘 뭐 통풍 켜줘 했을 때는 말을 안 듣더니 뒤에서 제가 막 푸조 하니까 갑자기 예? 이러면서 갑자기 인포테인먼트가 열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런 것들도 방향성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GT 트림이라서 디자인이 약간 다른 게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 트림은 알리르입니다. 알리르하고 비교했을 때 외장 디자인도 다르고 실내도 가니쉬 같은 것들이 다르거든요. 현재 GT 트림 기준으로 이 도어 트림을 보시면은 패브릭 같아 보이는 굉장히 신선한 그러한 기믹이 들어가 있는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또 가죽이 들어가 있으면서 소재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1열은 막 엄청난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있고 막 터치 패널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2열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독창적인 디자인의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도 2열에 넣어놨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없고 사실 옵션이다 할 만한 게 에어벤트와 열선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충전 포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열선 버튼이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 C타입의 충전 포트가 있어서 저는 충전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래쪽에 C타입의 충전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준수한 수준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푸조의 올류 3008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가격은 알리르 트림 기준으로 4,425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이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출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풀 하이브리드에 가장 가까운 성능이 마음에 들었고요. 높은 연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뻔한 선택지가 싫으신 분들에게는 유니크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